구리실회 민경자 전 의장이 경기도 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 후보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 활동이 아닌가 싶다며 좋은 정책을 개발해 정책은 더하고 희망은 더 나눌 수 있는 봄의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 후보는 행동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초심의 마음으로 초선에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과 시민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을 보면 미래는 여성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경자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NWS 방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님 오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된 민경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리시 의회 전 의장이셨죠. 네. 후보님께서 재선 의원으로 4년 전까지도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을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에 든든한, 부지런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었다. 세 번째, 탁월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과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의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를 적극 견인하는 결의문,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라든가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촉구, 또 GMO 유전자 변형 완전 표시제 도입 촉구 및 구리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그런 방음벽 설치 촉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통한 해결 방법으로 더 나은 구리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5가지로는 요약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이번에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지난 2008년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에서 떨어져 공직에 봉사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행히 대학교에서 이제 겸임교수로 활동할 수 있었고, 또 바쁘게 살았던 8년간의 의원 시절에 부족했던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저를 더 보완하고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제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을 주는 것처럼 이 8년간의 의정 활동 후에 가진 4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자칫 제가 거만해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초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시장 출마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시장 도전 3번째입니다. 2016년 시장 경선은 이제 박영순 전 시장 부인이 되셨고, 지난 2018년 경선은 현 시장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2022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복잡한 구도 속에서 또 4년을 쉬어야 한다면 저 스스로도 이제 열정도 식고 일머리도 놓칠 것 같아 제가 왕성하게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권한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도의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도의원으로 가겠다고 이제 생각하면서도 사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여성 공동체의 책무성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저를 또 실험해보는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당 후보님도 한때는 저희 민주당 식구였고 훌륭하시기에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8년간의 시정활동의 노하우와 검증된 실력이 구리시를 대표해 경기도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도의원에 열심히 뛰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확실한 무수리인 것 같습니다. 무수리.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꾼이라는 말이죠. 저는 6대 7대 구리시 의원을 지냈고 또한 후반기 의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구리시와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현장과 시민 속으로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어서 주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필요한 그런 조례 연구 또 입법 활동에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야무진 살림꾼이다, 똑순이다, 도담이라는 야물고 당차다라는 의미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동기이고 사실 2006년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고 공직선거 출마도 도의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미완의 완성이자 또 다른 시작이기에 저 또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경기도의 살림꾼, 또 똑순이 네. 아주 야물고 당찬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도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방의회나 광역의회 모두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회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구리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은 사실 정부나 경기도의 지원 사업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참 안타까웠던 점이 우리 시 공무원들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상위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운운하고 또 타시군 사례 유무를 들면서 좀 복지부동하는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제가 도의원이 된다면 광역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또 도에서 더 많은 정책 개발과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구리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즉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정책은 더하고 희망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봄의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력인가요? 네, 저는 학부 때 이제 공학을 전공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사회학을 겸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해 이제 박사 수료까지 했고 또다시 중앙대학교에서 의회학을 공부하고 현재 논문도 건축학과 교수님을 지도로 교수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교육, 복지, 환경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또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구리 남양주 통합을 통한 구리시의 발전 견인도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 통합이 아닌 구리 남양주의 행정적 혜택 또는 정책적인 상황들을 서로 똑같이 인정해주는 협약부터 실시해 구리시의 한정된 면적과 자원으로 인해 정체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큰 틀의 제 목표라고 한다면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첫 번째로는 촘촘한 그 돌봄망 구충으로 웃음꽃이 피는 그런 복지 최고 경기도를 만들고 두 번째 세심한 안전대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또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의 경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 교육 시대에 걸맞는 교육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고 다섯 번째는 환경이 살아나는 그린 뉴딜 실천을 통한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어 또 지금 구리시의 현안과도 많이 관련이 있는 교통체증 증가의 개편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6가지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거, 또 동별 공약들은 지금 손질을 좀 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동별 공약은 선거 공보물로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공학과 또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반전 매력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리 시민의 삶의 질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리시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구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민의를 살피는 민생정치, 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상생정치, 그리고 현장 유지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현장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행동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봄입니다. 여기에서 봄이라는 것은 돌봄, 희망, 시작 같은 것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초심의 마음으로 초선의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과 시민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캐치프레이즈를 정했고요. 지금은 3년째 코로나로 모두가 경제도 무너지고 모두가 마음적으로 많은 삶에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하여 모두가 편안해지도록 하고, 또 가족이 편안해지면 구리시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서 차별 없는 희망 구리를 만들고 가족을 보듬는 행복 구리, 그리고 구리시의 골목골목을 살펴 살기 편한 구리로 만드는데 경기도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는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격려와 칭찬, 질책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는 지역 곳곳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역 곳곳이 늘 공사 상황에 또 놓여 있고 많은 갈등들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의 어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이런 거를 본다면 Future is female 해서 미래는 여성이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 등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고, 또 여성 후보에 섬세하고 인구의 과반을 넘는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번 도의원은 저 민경자를 찍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 지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리 시민의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깃들고 구리시가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